오늘은 삼각함수의 합성 이어서 갈게요. 자, 근데 이 파트는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 삼각함수의 합성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에서도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 단원을 선생님들이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아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공식도 더 자세하게 외워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인, 코사인을 더한 값이 정확하게 얼마냐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30도와 45도는 우리가 아는 특수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1 더하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값을 알지 못하는 케이스로 각이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식으로 각도 모르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면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나와 있다면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없다 그랬죠. 맞죠? 왜냐면 우리는 삼각함수 그래프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단일 그래프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풀 때는 사인과 코사인을 합쳐서 하나의 삼각비로 삼각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바꾸는 과정에 대한 거고요. 자, 이거는 자, 페이지를 바꿔서 자, 여기 쌤이 미리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 화면을 멈춰놓고 필기를 한 후에 또 들어보세요. 일단 설명 먼저 듣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 끝나면 페이지를 올려줄 테니까 화면 멈춰놓고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인데요. 자, 삼각함수의 기본꼴, 합성할 수 있는 기본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합칠 수 있는 건 사인과 코사인일 때 합칠 수가 있고요. 앞에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와 B, 이 A와 B는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의 꼴이 나오게 되고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하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 이각 세타 플러스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라고 쓰는데 이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얘를 뭐라고 두면 되냐면요. 사인으로 바꿀 때는요. 얘를 그냥 A, B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오른쪽 보이죠? 네, A, B의 좌표로 보시고요. 얘가 즉 쉽게 얘기하면 시초선이랑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가 여기 이 알파입니다. 이 알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길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당연히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이때의 각을 알파라고 두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값들을 모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각 변환을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자, 일단 공식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요. 여기서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뽑아내면 어쨌든 얘가 다시 분배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약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분모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생겼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했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여기 구해놨죠? 그쵸? 그러면 쉽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A, B가 이루는 각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이 각을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각을 알고 있죠? 자, 봤더니 어떻습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뭐랑 똑같습니까? 코사인 알파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 알파라고 얘를 이렇게 똑같이 바꿔준 겁니다. 다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얼마예요? 사인 알파죠? 얘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네, 사인 알파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바꾸게 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가로하고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좀 많이 본 공식이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네, 사인의 더 셈 정리였죠. 사인, 시으시니까 뭐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근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각이 세타와 알파로 이루어진 더 셈 정리를 공식을 풀어 적었다는 거죠. 걔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 안 나면 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됐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번갈아 간다고 했죠. 부호는 원래 거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고, 그럼 이 전개되어 있는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고, 알파 대신에 세타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베타 대신에 그 알파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뭐 한 거예요? 그럼 바꿔주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타 알파, 그죠? 알파 세타 똑같죠, 얘랑. 합치면 다시 접선 정리 거꾸로 한 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이 제곱입니다. 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 삼각함수 기본꼴 보죠. y는 a의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죠. 자, 주기와 관련된 애는 x의 개수 b고요. x축 평행이동과 관련된 애는 c고요. y축 평행이동과 관련된 애는 d고요. 얘는 사인의 최대최소와 연관되죠.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d를 하면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절대값 a의 마이너스 절대값에 플러스 d 하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그래프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 0인 거고요. 그럼 최대최소를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b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리가 이해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예쁘게 좀 보기 좋게 좀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필기하고 또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기하세요. 잠깐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이거는 그냥 더 센 정리 적어주려고 정리해놓은 거고, 이건 뭐 필기할 필요 없으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아까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이고 글씨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최대일 때 세타 값 구하세요 했죠. 세타 값이 최대일 때 값이 최대일 때 세타 값 구하세요. 자, 그럼 최대라는 건 뭡니까? 얘가 최대였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어차피 최대와 최소를 결정하는 건 아까 뭐였어요? 사인 앞에 나와 있는 숫자와 y축 평행이동 이 두 개가 최대 최소를 결정했죠. 근데 이 뒤에는 없다, 그쵸? 그럼 얘만 결정하는 아이였다, 그쵸? 그러면 최대가 뭐였다는 거죠? 자, 이 아이의 최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쵸? 역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 나오려고 하면 얘가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최소가 될 테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1인 걸 구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세타 플러스 알파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예쁘게 각으로 표현해 보면 세타와 알파를 더하는 건데, 기억나죠? 이 각은 어디서 나온다고 한 거죠? 네, A, B에서의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 즉 맞죠? 얘가 이루는 거고요. 그럼 그 나머지 각이 세타였겠죠? 왜? 두 개 더한 게 90도가 나와야만 사인은 1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세타가 얘가 되는 거죠. 아이고, 세타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B분의 A가 되는 거죠. B분의 A 맞습니까? 탄젠트의 세타는 B분의 A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는 뭐 세타 값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값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문자로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값이 주어지고 하면요, A, B가 주어지면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 선생님이 문자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A, B 값을 주어졌다면 이 아이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값으로 나왔을 거고,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줬을 겁니다. 이거는 예시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합성을 할 건데 원리는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는 사인으로 합성을 했죠. 이번에는 뭐로 합성하겠다?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원리는 똑같은데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요. 빼기 베타가 돼요. 빼기 베타인데 이 베타의 각은요. 이 두 아이의 좌표가 바뀌어야 돼요. B, A가 돼야 돼요. B, A. 이게 핵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B, A가 돼야 돼요. 즉, 이 좌표 보이죠? B, A일 때 지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B변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사인 베타 값, 코사인 베타 값 여기 역시나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시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뽑아내면 분모에 그대로 생길 거다, 그쵸? 당연히 그대로 생길 거고, 이 아이들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인 베타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죠? 네,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뭡니까?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부호 반대니까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부호 반대로 나왔었다,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뭐 봐봐요, 얘도 뭐가 됐어? 부호 반대로 나왔죠. 더 세정리 그냥 거꾸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부호 거꾸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 이렇게 나온 거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공식 합성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제곱 더한 거 루트 씌우고 가로하고 세트 사인 가로하고 세타 플러스 알파는 어디서 나온다? 네, 얘네들을 좌표로 하는 동경과 시초선을 이루는 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일 때는 좌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A, B가 아니라 B, A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세타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다. 그 이유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부호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하면 또 멈춰 놓으시고 또 필기 잠깐 하세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115페이지 필수예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공식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순서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덧셈 정리, 빼셈 정리 모두 다 누가 앞에 먼저 나왔어요? 네, 사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사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지? 이 순서 바꿔버리면 A, B 좌표가 바뀌어버려서 이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이 앞에 먼저 나와야 된다고 체크선생님들이 헷갈리게 하려면 이거 두 개 순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놓았으면 사인을 앞으로 다시 적어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해볼까요? 이 공식이죠? 얘를 A라고 보시고 얘를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합치면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4죠. B제곱 3되죠. 사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앞에 아니죠. 쏘리. 자,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앞서서 우리 외울 때는 얘가 공식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였는데 얘는 세타가 아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뭐도 안 됩니까? 뭐도 안 돼요. 네, 각변환 공식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2분의 파이나 n파이나 2분의 n파이 꼴이 되어지면 각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각변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바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기본 꼴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얘부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보는 거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보는 거예요. 즉 뭡니까?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사용하라는 뜻이 됩니다.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루트 3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가로 해주시고, 자, 코사인 덧셈 정리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해주시고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가 됐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 내부에 있는 식만 정리하면 3분의 파이 60도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2분의 1 있고 루트 있으니까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 2분의 루트 3 2분의 3이죠.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죠?
2 사인 세타가 있죠? 그럼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얘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세타 우리가 배웠던 공식 형태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공식 쓰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죠? 그 다음에 사인으로 합성하라고 했으니까 사인으로 합성합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타 플러스 알파를 쓰세요. 이게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7이 된다. 그쵸? 4분의 7.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좋았어. sorry. 4분의 7이래. 4분의 4죠. 그럼 1이네요. 그쵸? 미안.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좌표부터 설정합시다. 알파라는 각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4분의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맞죠? 가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쵸? 근데 이거 분모가 다 2를 갖고 있는 아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꼴이네요. 2. 인데 나누기 2에 되니까 1이 되는 아이네. 그쵸? 그럼 이거 몇 도입니까? 코사인 해봐요. 코사인 A를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몇 도가 알파가 몇 도였다는 건데 30도였다는 소리입니다. 30도. 아니 30도가 아니고 60도였다는 소리죠. 미안. 알파 몇 도였다? 60도니까 3분의 파이였다 소리고 여기 그러면 3분의 파이를 써주면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쳐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바리.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자 여기서는 앞서 배웠던 뭘 뒀었다. 네,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써서요. 일단 얘를 분리시켰다는 게 핵심이겠죠. 분리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꼴로 바꿔줬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제 바꿔놓고 나서 우리 외웠던 공식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일단 플러스 알파라고 쓰세요. 써놓고 나서 뭐 하면 돼요? 2분의 1과 2분의 3으로 좌표 찍어서 특수비 특수비가 아니고 우리도 삼각비 알 수 있는 특수각들이 있죠. 30도, 45도, 60도 나오는 각들로 나오는지 확인해서 알파값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2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만 잘 사용하면 돼. 앞에서 배웠던 공식만 잘 사용하면 특별한 거 없고요. 보통 학교들이 삼각함수의 합성은 보통 시험 범위 많이 제외를 시켜서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볼 건데요. 2번도 역시 뭡니까? 얘는 세타꼴인데 얘는 세타꼴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어쨌든 사인과 사인이에요. 뭡니까 이 말은? 네, 정리를 지금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먼저 뭐 해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루트 2는 그대로 두시고 자 사인의 덧셈 정리를 사용하기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사이 좋다 했죠? 시에 사이 좋다고 했죠? 그럼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법 덧셈 정리는 부호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각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쓰면 2루트 2에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다. 그쵸?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역시나 해도 2분의 루트 2죠.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2 2를 약분하면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 루트 2 분배하면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되고 뒤에 얼마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나와 있네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아이를 합치면 루트 2는 4 2는 4 그럼 8이면 루트 8이 되겠죠? 뭐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 2면 여기다 그쵸? 이 각을 이거 그쵸? 마이너스 2, 2라는 이 각이 되겠다. 그쵸? 즉 쉽게 말하면 알파는 이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갖고 할 때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삼각형 만들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길이가 2고요. 얘도 길이가 2죠. 1대 1대 루트 2다. 그쵸? 그럼 얘가 2루트 2다. 그쵸? 그럼 얘 몇 도였다는 거예요? 이 각이 45도. 즉 4분의 파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이게 몇 도였겠어? 4분의 3파이였겠죠?
그래서 알파 값 4분의 3파입니다.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뭐 아까 증명하는 과정은 좀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 공식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덧셈 정리 이용하고 합성 공식 이용해서 그냥 공식 풀어내면 되고요. 특별한 게 어려운 거 없고 다만 코사인 할 때는 좌표를 반대로 A, B를 B, A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우리 필수예제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단 하나만 존재해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우리가 고2 때는 아예 그냥 사인은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얘를 뭐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에 대한 삼각비로 바꿔서 치환해서 우리가 막 최대체수를 구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고2 때와는 다르게 이 상태에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의 삼각함수로 변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앞서 배웠던 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합성하겠다는 소리죠. 하나의 삼각비, 하나의 삼각함수, 사인이든 코사인으로 표현만 가능하다면 네, 최대와 최소는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y는 루트 3제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루트 4 2가 나오네요. 그쵸? 2 사인 세타 여긴 세타가 아니고 x네요. x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각은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봤더니 얘가 루트 3이고요. 얘가 1이에요.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면 얘가 몇 도였다는 거예요? 60도. 3분의 파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3분의 6, 3분의 맞죠? 아니지. 미안. 2파이에다가 2, 3은 6파이. 이게 3분의 파이가 아니죠. 쏘리 60도니까 얘가 60도가 돼야 되죠. 60도는 자 특수비 했을 때 얘가 60도 3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쏘리 얘가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길이가 다른데 그쵸?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60도죠. 그쵸? 쏘리. 자, 그래서 얘가 30도가 돼야 되니까 네, 6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러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되죠? 근데 이게 각이 헷갈릴 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했을 때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빼주면 돼요. 뭐를 기준으로? 파이에서 네, 이 각만큼 빼주면 이 각이 나오는 거고요. 3사분면과 1사분면은 그만큼 더해준 파이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얘는 그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사분면도 역시 2파이에서 이 각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얘는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더해주고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빼주면 6분의 11파이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6분의 11파이 나오네요. 그럼 알파는 6분의 11파이가 나옵니다. 자, 정리됐고요. 어쨌든 이 아이 뭐 평행이동이 된 거지 최대체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플러스 1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의 최대체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죠.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 그쵸? 최대체수는 관여하는 게 얘랑 끝에 거 이 두 개만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119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아이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다. 그쵸? 이건 알고 나면 사실 아까 위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더 쉬운 문제인데 보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합성을 할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이 상태로는 최대체수를 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합치면 루트 1 더하기 a다. 그쵸? 그럼 a 플러스 1에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최소값이 이미 나와 있죠?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가 얼마든지 간에 얘는 x축 평행이동만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소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는 1밖에 될 수 없어요. 최소가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y축 평행이동 없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겠어요? 네. 얼마가 돼야 되죠? 얘는 2가 돼야 됩니다. 2가. 맞습니까?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이 2가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루트라는 값 자체가 빼기가 없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얘가 2가 돼야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가 루트 2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되기 때문에 얘가 2가 돼야 돼요. 제곱하면 a 플러스 1이 4니까 이 얼마가 돼야 돼요?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최소값 주어지면 더 쉬운 거죠. 왜냐면 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알파 값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즉 6분의 11파이 대를 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파라고 두고 풀어도 최대 최소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맞죠? 왜냐면 얘는 어쨌든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였다면 알파를 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 최소 바로 구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관식 서술형을 나왔다면 네, 감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알파 값도 구했어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 나머지 문제들도 다 쉬운데 여기서는 106번 한번 보고 갈까요? 평가 기출 문제 106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06번 한번 볼 건데요. 어디서 선생님이 시험 잘 나온다 했던 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길기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넘기면 y는 x-1, y는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a 기울기가 1보다 크대요. 둘 다 양수였다는 소리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탄젠트 세타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두 개 빼주면 된다. 그쵸? 얘가 탄젠트 알파를 뭐 1이라고 하고 탄젠트 베타를 뭐 1이라고 하고 a라고 하면 되겠죠. 저기 절대값 있으니까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뺄셈 정리 기억납니까? 분자에 분리해서 그대로 쓰고 분모에 1하고 부호 반대니까 더하기 해주고 2개 곱한다. 외운 이 암기 공식이 헷갈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프 그려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풀면 돼요. 그럼 대입을 하면 돼요. 절대값 1 플러스 a네요. 그리고 알파 1 빼기 a가 6분의 1이다 라는 거 나왔네요. 그쵸? 자,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게 나와 있죠. 지금 문제에서. 맞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요. 얘 양수고요. 얘 음수가 됩니다. 즉 얘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내부가 음수가 나오는 아이네요. 그쵸?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면 뭐가 됐다는 소리입니까? 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a는 a 플러스 1 넘기면 5a가 7에서 a가 얼마 나옵니까? 5분의 7이 됩니다. 맞습니까? 답 4번 되는 거죠. 잊지 않았죠? 답 4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너무 쉽고요. 특별한 게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이거는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정리해보면 이거 그때 우리 학예 체크 밑에도 비슷한 거 썼는데 이거 예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오케이 이거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어쨌든 코사인은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건데 이건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자 1번 뭐부터 할까요? 네, 덧셈 정리부터 씁니다. 코사인부터 나와야 된다 했죠? 부호 반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각각을 곱한 것들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아이를 제곱한 걸 제곱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합시다. 왜? 얘 두 개 곱한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5분의 1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쵸? 얘도 뭐 할까요? 네, 똑같이 제곱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5분의 1
똑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뭐 할까요? 네, 더해버릴게요. 왜? 각이 똑같은데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얘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얘는 플러스 2 묶어내게 되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5분의 2가 되는 거죠. 아하, 더하면 2죠? 넘길까요? 2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순서가 반대네요. 그럼 반대로 뽑아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예, 앞에 2가 있다, 그쵸? 한 개 마이너스 뽑아낼게요. 했던 게 얼마였다? 2 빼주면 마이너스 5분의 7이죠. 7이 아니고 8이죠. 8. 5분의 10이니까. 근데 양변에 빼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2 나누면 4가 되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답 5분의 4였다는 뜻이 되죠. 근데 별거 없죠. 곱셈공식 그대로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111번 아까 했던 거 응용 버전이죠. 근데 이미 각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거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13번은 풀지 마세요. 113번은 지금은 풀지 마세요. 네, 지금 풀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114번은 한번 출하해봐도 괜찮습니다. 114번은 출하해도 괜찮고요. 그래도 11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10, 즉 지름이 10이라는 거죠. 지름이 10이고요. 반원의 의미의 점을 P라고 할 때 3AP 더하기 아하, 근데 일단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름이 B변입니다. 그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뭘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삼각 B를 이용해서 각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임의로 선생님 이 각을 세타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 B 이용해서 구할 수 있네요. 얼마가 됩니까? 10 코사인 세타고요. 얘는 10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입하면 30 사인 이거 AP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4 BP는 40이죠. 40 사인 세타 값을 최대를 구하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 합성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30의 제곱 900이고요. 40의 제곱 1600이고요. 다음 2500이니까 50이 되죠. 50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선생님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전혀 이 각 알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 구한다고 선생님 각이 안 나오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최대 얼마예요? 50. 최소는요? 마이너스 50인데 최대 구하라 했으니까 딱 50이 되는 거죠. 합성 공식은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4번 볼게요. 자, 두 합성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때 합성했을 때 최소값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시킨 대로 합시다. 합성하면 f의 gx가 된다, 그쵸? f의 gx가 되고요. 그대로 얘를 여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자, gx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아주 복잡하게 나오겠네요, 그쵸? 아주 복잡하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좀 예쁘게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얘를 t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 ft가 되겠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완전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만 알면 되죠? 네, t의 범위만 구하면 돼요. t의 범위만 구하게 되면 네, 최대최소 구할 수 있는 거고 sin x 빼기 코사인 x는 뭐랬죠? 이 자체로는 최대최소 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합성합니다.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으로 합성하면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맞죠? 하지만 최대최소일 때는 얘는 의미가 없다 했죠. 그러면 t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인데 2 곱하니까 t의 범위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 되겠죠. 얘 아래로 볼록하고요. t 범위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었겠죠. 플러스 루트 2는 네, 여기 있었겠죠. 이게 제한된 범위고요.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네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t가 루트 2일 때가 t가 되네요. 루트 2 대입하면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에 곱하기 2에 더하기 1하면 3 되네요.
3 빼기 2니까 빼주면 1 되죠. 그럼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요.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돼서 반 몇 번? 3번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치? 얘를 진짜로 대입해서 문제 풀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합성과 연계된 거죠. 삼각함수의 합성과 이차함수 성질 그대로 고1 때 배웠던 2차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수를 합쳐놓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까지 해서 어려운 거는 좀 많이 넘어왔고요. 이 뒤에부터 뭐 극한 미분법 이런 것들은 뭐 공식 외워서 쭉 푸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많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공식을 열심히 외워서 네, 좀 식을 귀찮게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남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러면 이어서 이제 새로운 거 물 상하함수 계속 나오는 거지만 미분한 법들 추가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